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아 오늘 우리 완쌤 힘들게 왔어요. 집에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죠? 네. 아 나 그래서 선택권을 줬어. 난 일요일 날도 괜찮다. 근데 일요일 날 밤도 괜찮다. 일요일 날 늦게 가는 것보다 금요일 날 늦게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권을 줬는데 딱히 선택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선택 있잖아요. 일단 일요일 날 밤 10시 반에 끝낸다는 걸. 뭐 교수형 받을래 단두대 받을래 이렇게 뭐. 어이 교수가 나요? 막 아니 이런 이걸 교수형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 와 너무한데? 이런 식으로 선택이 A나 D나 딜레마 상황 다도 그냥 뭐 피창. 네. 명절을 어떻게 보냈어요? 아 그걸 안 물어봤네. 아까 계속 만나가지고 이상한 얘기하다가 명절 어떻게 보냈는지를 안 물어봤어요. 명절은요. 뭐 3일가. 아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일단 살아 돌아온 게 집에 충분합니다. 집에 갔어요? 갔다 왔죠. 아. 근데 어쨌든 제가 살아서 여기 왔으니까. 아. 네, 그걸로 이제 충분합니다. 여행 안 가시고 이제 같이 3일간? 아니요 한 이틀 있다가. 아 이틀이어도 오래 내상이 계셨네요. 커요. 오래 계셨어요. 이틀이어도 정말 피곤하더라고요. 내상 큽니다. 네, 네. 커요. 변사는 좋던가요? 네, 저 변산 딱 갔을 때 날씨도 막 이렇게 좀 따뜻하고 해갖고 명절 때 날씨가 좀 좋았어요. 미세먼지도 많았는데. 그러니까 근데 다행히 워터파크가 실내여서. 오? 변산에 워터파크 생겼어요? 아니 그 저기 리조트 안에 있는 워터파크. 거기 그 하나 갔구나. 변산에 거기 무슨 하나 있는데. 저기 뭐 이걸 얘기해도 되는 건지 뭐 어때요? 대명 리조트. 대명. 네, 변산 대명. 뭐 어때? 변산 대명 제일 좋은데. 거기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안에서 놀다 왔어요. 다 워터파크 갔구나. 저도 그 다음에 워터파크 갔잖아요. 훈 쌤이 제일 잘 이렇게 제일 미끈하게 제일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저 그거 아세요? 저는 결혼해서 10몇 년 만에 설날에 처음으로 처갓집 갔어요. 진짜요? 엄청 칭찬받았어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아하셔. 너무 칭찬해줘 막. 이렇게 사람이 막 안 하다가 한 번 하잖아요. 칭찬받는 그러면 거지. 맨날 오는 사람은 걔는 왜 안 왔대 그러는데 나는 맨날 안 가다가 한 번 가니까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너무 좋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해줄 거면 그냥 차라리 계속 못 해줘라. 그렇지. 계속 못 해주면 어쩌다 잘해주면 칭찬이네. 완전 칭찬받았어요. 이제 내년에 안 가면 욕 먹는다. 아니 안 가. 못 간다고 또 미리 다 얘기를 하고 뭐 너무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어떻게 짬이 났습니다 하면서 스토리 엄청 꾸며냈습니다. 아이고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아주 뭐 고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즐거움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힘든 것도 있어요. 간만에 또 사람을 만나고 또 근데 우리가 또 이 일가 친척이라는 이 가족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지는 관계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참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이제 명절 때 하게 되면서 친구들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진짜. 아 진짜요? 네.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관계란 뭘까라고 하면서. 또 이게 우연히 시간이 나가지고 가족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시는 교수님이랑 차를 한잔 마셨거든요, 제가. 그랬더니 이제 또 그분이랑 또 대화를 하면서 또 많이 이제 풍요로워진 그런 어떠한 기회도 좀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제목에도 나와 계시지만 저는 항상 이걸 방송하면서 저만의 생각이 뭐냐면은 자 이제 궁금해졌겠지.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얘기할지 지금서부터 잘 얘기를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목에 항상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난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목을 또 유심히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뭐 좋은 긍정의 생각이. 그리고 뭐 본 얘기하기 전에 항상 아이스 브레이킹이 있어야죠. 아주 좋은. 다들 왜 긍정적이 됐지? 뭐 그냥 명절을 지내고 나면 사람이 달관을 하게 된다 이거죠. 백합죽은 먹었어요, 변산에서? 아니요, 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애들이 백합죽을 안 좋아해요. 그거 꼭 먹어야 되는데 백합죽. 그 한의원도 한번 가서. 한의원? 제 아는 형 한의원 한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 앞에 백합죽 있고. 자, 청취자분들,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 중에서 뭐 해당 사항이 있으시거나 혹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죠. 이제 고등학교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배정받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이제 3월 달부터 생활을 하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다음에 어떠한 것을 미리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배정받은 학교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어떠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결정이 됐죠, 안쌤? 그렇죠. 네. 예, 아이들 지금 뭐 막 컨설팅 맡고 있는 학생들 고등학교 대부분 결정 그렇죠. 됐죠. 전화 막 오지 않나요? 어디 됐어요 이러면서. 그렇죠. 네. 예, 실망한 애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여기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떨어지는 그런 쪽으로 간 애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내상이 좀 있나요, 그냥? 갈 때는 굉장히 걱정하면서 가죠. 가는데 고등학생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막상 가면 또 그러려니 하고 좀 다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학교가 제일 좋다.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가면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지 내 학교가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니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난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잘못된 거구나. 저는 애들 면담하면서 애교심 있는 학생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저는 아닌데 막 나는 내가 막 소속돼 있고 막 이런 거 되게 막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저도 애교심이 있는 학생을 보고 본 싶군요. 기억이 없어요. 저도 뭐 애교심은 없었는데 본인이 시험 봐서 본인이 원해서 들어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있지 않을까요? 뭐 특목고 들어가서 같은 한 2달 정도 지나면 애교심이 싹 사라지던데요. 사라지죠. 그래. 아니 저 심지어 학생 중에 그런 애 있었어요. 면담하다가 고3이 돼서 걔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건데 왜 이 학교를 보냈냐고. 이것들이 왜 그러셨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기억 못하니 뭐 이러면서 얘기해야죠. 아니 더 황당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너 고입 때는 내가 안 했어. 너 고입은 내가 안 했는데? 내가 근데 우리가 했다 이거죠? 제가 했죠. 너 고입 때는 내가 너는 안 했어. 그런데 걔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얘는 뭔가 네, 애들이 그렇구나. 애교심을 강요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학교가 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비 소집일도 다녀오신 청취자분들 꽤 되실 텐데 그렇죠. 걱정되시는 것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배정받은 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일단 조사하는 게 필요하겠죠. 제일 필요한 게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제일 신뢰성 있는 게 뭐예요? 그래 그나마 믿을 수 있을 만한 게 옆집 엄마? 그 부모님들 그런 얘기도 좀 사실 있죠. 근데 저 옆집 엄마는 옆집 엄마 좀 생생한 얘기는 좀 들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옆집 엄마의 피해 사례가 되게 많아요. 피해 사례가 많아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맞아요. 다 힘들다 그러고. 네, 다 별로야. 다 뭐 별로고 그거 다 안 힘들다. 좋아. 근데 저는 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애교심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아니 다 긍정의 에너지로 생각을 해야지. 다 좋다 생각을 해야지. 뭐 그렇게 맨날 나쁘게만 생각하면 얘기가 좀 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해서.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뭔가 이야기를 하면 좀 자기 자식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보가 좀 이렇게 편향될 가능성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옆집 어머님 말씀은 좀 듣긴 들으시는데 좀 더 공신력 있는 걸 저는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공신력 있는 건 아무래도 학교의 예비 소집일과 홈페이지겠죠. 그렇죠. 일단 그걸 기본으로 그래야죠.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고 맞아요. 옆집 어머님보다는 옆집 언니, 오빠, 누나, 형이 좀 낫지 않냐. 물론 비슷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들이 좀 더 조금 더 낫죠. 객관적일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자리를 만들 때 직접 좀 옆집 누나, 형, 언니 뭐 이렇게 만나게 자녀분들과 한번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밥 한번 살게 뭐 이러면서 와가지고서 하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고 무엇보다 학교의 설명회에는 반드시 가시는 게 일단 좋은데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일정도 있고 일하시는 어머님들은 또 가시기 어려우시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럴 때 1차랑 2차를 요즘 많이 나눠서 하던데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추가로 들어온 학생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1차, 2차로 많이 나눠서 하는 것 같아요. 학교 설명회가 또 요새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중요해지기도 했으니까 과목들도 있고 그래서 꼭 가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사실 우리 때야 뭐 안 가도 되죠. 이렇게 예비 소집 그게 뭐야? 이런 의미가 없죠. 추맛바람인데. 그런 굳이 뭐하러? 예비 소집에 와? 야, 쟤네 엄마 예비 소집에 왔대. 그래? 왜?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모습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보니까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교복은 어디서 사나요? 이런 거 같아. 아, 교복 중요하죠. 이게 교복 업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그 교복 물려주기 이런 거 하는 게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상 교복 이거. 그게 막 교복을 업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헷갈리더라고. 어디서 사야 되냐? 어디서 사야 싸냐? 싸고 좋냐? 좋은 옷감으로 옷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건데 이것도 참 이 정보가 어디 하나에 통일돼서 나오는 그런 사이트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거야말로 옆집 엄마죠. 그러니까 옆집 엄마한테 물어봐야 될 게 있고 그런 게 아닌 게 있죠. 근데 이제 그냥 좀 두서없이 조금 얘기를 하면 말 나온 김에 일단은 그 학교 갔을 때 일단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내신이잖아요. 내신이 어느 정도 나올까, 아니면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게 조금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그런 거를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내신 따기 다 힘들다 그래요. 그렇지. 우리 학교 다 안 좋다고.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 안 좋다는 얘기 나오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학교나 일단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학교 일단 재학생 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학생 수를 일단 보시고 등급 애들이 몇 명 정도 될지 일단 가늠해 보셔야 돼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재학생 수가 적으면 그만큼 1등 등급 따는 애들이 적다는 게 좀 이게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예, 요즘에는 처음 그렇죠. 말씀 중간에 끊어서 미안한데 이게 240명이냐, 그렇죠. 330명이냐, 400명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거든요. 요즘 굉장히 다르죠. 전략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요즘 학교들 중에서 재학생이 학년에 내려가면서 급격하게 따닥 주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정말 이제 학부모들이 그런 문제에 민감하죠. 왜냐면은 100명 정도 되게 되면 이제 4명이 되고 100명 정도 있잖아요. 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4명이 돼야 1등급을 딴다는 얘기니까. 100명쯤 되는 학교는 그래서 전학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학을 전학 가니까 또 빠지는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맞아요. 또 빠지다가 결국 그래서 공동화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일단 재학생 수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재학생 수에 따른 등급 애들이 몇 명이 정도 될지를 가늠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신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청 같은 데 들어가 보면 학교마다 학년별 그 교과목 평균이랑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공시가 다 돼 있어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에 학년들이 각 과목별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성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해서 학교의 성적 분포를 한번 상황을 보시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어렵지. 그건 우리가 해주는 거고 통계가 저기 그 생활의 근데 제가 얘기할까 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 그거는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이 얼마나 되는지 편차값이 몇 점이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면은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면 애들이 얼마나 못하는지 그리고 그 등급 평균이 높으면 더 점수가 높아야 내가 이제 1등급이나 2등급을 맞겠구나 이런 걸 좀 가만히 있잖아요. 아니면 수학 점수가 유독 낮다든가 뭐 영어 점수나 국어 점수가 평균이 계속 90이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교육청 그러면 어느 사이트로 가야 되나요? 저희가 나중에 완쌤 쪼아서 네. 이거 설명을 한번 왜냐면 지금 청취자분들 지금 막 그래 공큐 어디 아니,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게 아닌데 그게 다 공시가 다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성적을 물어보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면 다 어렵다는 얘기 말고는 구체적인 얘기가 안 나오는데 성적 그 평균을 보면은 분포 상황이 어떤지가 대충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조금 가늠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 학교 성적 따기가 어떨까? 원래 훈쌤이 그거 해줬던 거 아니에요 그때? 고등학교 제가 때도. 처음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 아니에요? 만들어 드렸는데 예. 귀찮아서 안 하고 있어요. 요즘 안 하더라고. 귀찮아서. 정수건 뭐하러 봐? 아니 그거 저기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시면은 학교 알림에서 그 학교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학교 그 메뉴가 여러 가지가 뜨거든요. 근데 그 메뉴를 잘 참고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 진짜 많은 정보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학교에 나와 있는 동아리 현황도 거기서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그 학교에 대충 학생들의 공부 실력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려도 이게 신빙성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은 그 성적대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적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쭉 계속 연도별로 한 5년 이내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시면 3년 단위로
이렇게 애들의 성적대에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대충 이번 1학년 때 아이들은 이런 식의 성적대가 나오겠구나라는 건 예측이 조금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에 대한 성적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전해에 그 입시 실적이 좋으면은 지금 1학년 애들의 입시 실적이 좋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또 그 중간에 입시 실적이 나쁘면은 요 3년 후 터울의 얘들의 입시 실적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서 항상 이렇게 3년 내 텀에 따라서 왜냐면 좋은 애들 보고선 원서를 써서 들어갔는데 내 위에 선배는 이상하죠. 그러면 그 애들 보고선 들어온 내 후배도 이상해. 그렇지. 예, 이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좀 순환이 만들어지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사이트나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뭐 그 아주 상세하게 들어가는 과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실제로 뭘 보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보면서 하는 게 그렇죠.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일단은 조금 아쉽지만 뭐 다른 어떠한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사실 정보가 되게 많다 이런 말씀을 지금 두 분께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데 그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일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약간 사실은 문제가 있죠. 넘치는 정보가 있는데 주어진 정보를 갖고도 해석을 못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홈페이지라든가 과정들을 확인을 하신다면은 해당 학교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옆집 엄마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거든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으면 그만큼 쉽게 편향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디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얻는 정보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정보들 같은 경우는 약간은 본인이 수치로 딱 보고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그거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렇구나 이렇게 바로 짐작을 해버리면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특이사항으로 또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과정이 선도학교 지정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신 평가 방식을 특이하게 하는 학교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중간고사를 안 본다거나 기말만 보고 수행평가를 대처한다거나 이게 모든 과목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최근에는 이제 국어 과목에서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어 사회 과목으로 거의 재편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기말고사만 40점 나머지 60점은 수행평가로 쭉 아니면은 중간을 20 기말을 20, 나머지 60을 수행평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학교에 배정받았을 땐 이게 상당히 난감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학원들이 대비도 안 해주고요. 일단 대비 자체가 불가능한 게 중간고사 시즌 중에 다른 학교 애들 막 시험 대비해야 되는데 뭐 우리의 글 첨삭해달라고 얘기하면은 그 어느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겠어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수학은 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중간고사를. 근데 그 국어는 또 1200자 에세이를 써야 돼. 이제 이런 어떠한 과정들 속에서 사실상 상위권 학생과 중위권, 하위권 학생이 극명하게 갈라지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떠한 방향을 만들게 되면은 오히려 상위권 학생들이 이런 평가 방식에 굉장히 유리한 능력을 보이더라고요. 그런 어떠한 흐름들이 만들어지니까 혹여라도 우리 학교가, 우리의 아이가 배정받은 학교가 내신 평가에 있어서 특이한 형태의 내신에 대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입수가 됐을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일단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정보에 비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학교 예비 소집일 때 충분히 설명을 저는 그렇죠.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평가 비중이 40%입니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하고 수행평가를 어떻게 출제를 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학교는 수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뭐 수행은 40이고 뭐 시험은 60이고 뭐 진행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넘어가는 거랑 우리는 수행이 40인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랑은 사실상 신뢰성과 변별력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까다롭게 시험처럼 까다롭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정보를 이해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수행이 어디가 까다롭냐, 어느 과목이 까다롭냐, 어느 과목이 변별력을 주느냐.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쭉 진행하는 수행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런데 정말로 선생님 제대로 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제대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정말 쉽게 얘기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상시적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수행평가를.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해당 과목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느 과목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파악을 하는 과정이 일단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당장 이제 학원 마무리 짓는 과정, 3월 달에 학원 옮기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행을 꼼꼼하게 내겠다 이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수행을 우리는 굉장히 중시 여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신이 아니라 수능을 대비해 주겠습니다. 뭐라고 학원에 진행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여유 있는 학원으로 옮기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행까지 봐줄 수 있는 학원으로 좀 미리 선을 좀 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우리는 그냥 뭐 시험으로 그냥 승부하고 시험은 수능형으로 출제가 됩니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학원들이나 혹은 아이들의 어떤 내신 전략을 결정해줘야 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확인하시는 과정에서는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급식을 애들이 제일 관심 있을 것 같은데. 급식은 이미 뭐 딱 그 학교 딱 배정 받자마자 이미 끝났어요? 알고 있을 거예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빨리 도는 정보는 맞아요. 급식이죠. 급식이죠.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긍정인데. 바뀔 거야. 올해 바뀔 거야. 그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없어요. 하긴 또 안 바뀌죠. 내가 먹는 게 제일 맛없을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 저 급식 자부심 있는 학생이 있던데 애들. 드물지만 있죠. 예, 있긴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비싸야 돼요. 비싸면 급식이 질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내에서 가장 좋은 급식이 1.8배래매요. 가격이. 그 여고 있잖아요. 그 여고가 사실은 급식이 제일 좋대요. 근데 그 여고가 1.8배래요. 그래서 18지만까지. 떨어지고. 그치. 이번에 18지만까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급식이 맛있고 그 여고에다가 공부 많이 시키고 입시율 좋고 뭐 이러니까 막 애들이 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학교들을 처음에 딱 배정을 받으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일지망으로 썼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정보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좋은 학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꽤 있는데 그 외에 그러니까 제일 별로 안 좋아하는 학교들 만약에 맨 마지막에 쓰고 중간에 이제 뭐 아무 때나 쓰면 되지 했던 학교에 거기에 들어갈 때가 문제야. 그러니까 제일 안 좋다고 생각했던 학교까지도 사실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어떤 학교들의 배정이 돼버리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급식이고 교복이고 아무것도 안 알아본 상태로 그냥 된 거야. 참 슬프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제일 밑에 있는 학교, 제일 밑에 지망에다 썼던 학교들보다도 이 학생한테는 더 멘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도 연락 오거든요. 저 어디 됐어요? 그런데 어디 돼서 안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고 그냥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야. 저 어디 됐어요? 그거 거기 뭐예요? 뭐죠?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저 어떡해요? 제가 왜 그 학교에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멘붕에 온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일수록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알림이나 그 홈페이지를 계속 뒤지면서 그 학교의 분위기를 좀 익힐 필요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조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학교에 조사를 해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3월 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학교마다 동아리 공고들이 붙어요. 어떤 동아리에 들 건지 뭐 우리 학교에서는 동아리를 이걸 하고 이걸 할 수 있게 됐다. 뭐 이제 물론 지금 들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동아리 하나밖에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문제예요. 맞아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그 예전 같으면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다 해보고 그 중에 뭐 한 두세 개 쓰면 되는데 이제는 하나밖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사전에 동아리 조사가 훨씬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뭐 2개 정도만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 동아리나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미리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동아리들을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동아리들 중에서 나는 어떤 거를 가겠다. 혹은 그거에 대안으로는 이쪽으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른 걸 조사할 필요가 없고 사실 내신은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4월 달이든 뭐 어쨌든 6월 달이든 그때 볼 때 가서 내신을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동아리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해요. 그래서 사실은 3월 초반에 그걸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친구 따라 어느 이상한 동아리에 들어가고 내가 여기 왜 있을까 이런 일들도 벌어지기 때문에 댄스 동아리 주로 이제 그런 데 맞아. 음식 맞아. 탐방 동아리 맛집 동아리 맛집 동아리 이제 그런 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진로에 맞으면 좋죠. 아이고 그리고 그걸 또 얼마든지 문화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요. 예. 근데 다만 원하는 동아리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동아리든 상관은 없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건 차선이죠. 네, 저는 사실 맛집 동아리로 의미 부여를 하는 학생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맛집 동아리를 잘 운영한 애가 있었어요. 요리 동아리였는데 본인이 해외 사이트를 보면서 직접 이제 번역을 해서 요리를 준비해서 시연하고 막 애들하고 같이 막 하고 막 이랬어요, 애가. 이거 저기서 봤는데. 봤죠? 그래서 제가 막 그 부모님은 막 이걸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걸 빼라고 막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라고 얘가 합격하면 이것 때문에 붙는 거라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아리냐는 뭐 중요하지 않죠. 어떤 역할을 했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인생을.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애가 예를 들어서 꿈이 뭐 저기 수학 선생님이야. 그럼 수학 동아리 들어가는 게 편하지. 아니 왜 그걸 굳이 다른 걸 해가지고 맛집 동아리에서 그걸 힘들게 또 수학을 해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런 걸 좀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가장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과정은 지금도 사실은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서부터 동아리 입학 준비는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보고 왔다 갔다 하고 동아리 사이트에도 들어가 보고 동아리가 뭘 했는지도 확인도 해보고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도 좀 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좀 충분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또 한번 눈여겨서 좀 찾아봐야 될 내용이 있다,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까 동아리에게 조금만 하나만 부연 조금 한다면 관련 있는 거 플러스 알아보실 수 있으면 잘 적힐 수 있는 동아리 일단 찾는 게 중요해요. 결국에는 생기부에 적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잘 적어주는. 네, 잘 적어줄 수 있는 데를 알아보시는 게 포인트 할 때 그거는 하나 좀 그런 거는 뭐 안 되면 옆집 엄마한테 물어보든가. 그건 옆집 엄마, 옆집 형 누나가 형 누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이네요. 오늘 그 마음이 되게 여유로우세요? 좋은 얘기 막 팁을 막 방출하고 이제 포기한 거죠. 내가 오늘 그쪽 지역으로 애들 겨우 면담을 이제 이번 주부터 몰았거든요. 지역을.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왔다 갔다 안 하겠구나 해서 첫날로 간 건데 이제 다시 오늘 와서 패닉에 빠지더라고. 다음에 목요일날 할게요. 아니 오면서 마음을 다 깨끗하게 비웠어요. 오늘 목요일이 아니구나. 오늘 목요일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저께 뭐 했지? 내가 설명회를 했어.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어제 뭐 했나 싶었더니 낮에 뭐 했지? 낮에 회의를 했답니다. 네. 자,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또 리서치를 할 때 이게 먼 미래의 문제이긴 하지만 해당 학교 선택 과목을 좀 미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미적분이 있고요. 고전이 있어요. 이 고전이라는 게 이제 책을 읽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청산별곡의 고전이 아니라 우리 세훈쌤이 좋아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고전이잖아요. 소피스트를 좋아하시나?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하시죠. 어쨌든 익숙한 우리 세훈쌤이 익숙한 그런 고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나머지 선택에 대한 기회를 안 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이 학교의 인문계 지향 학생들한테는 고전은 필수로 강제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문과 학생이 이과 미적분을 선택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선택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다 고전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3학년 때 이 학교의 루틴이다. 이 학교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 2학년 애들한테 선택을 하게 했던 거 방식대로 1학년 우리 지금 입학한 아이들도 1년 후에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웬만하면 안 바꾸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여타의 활동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 없다. 예를 들어 독서토론부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독서토론부를 활동을 했을 때 3학년 때 고전을 내가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할 테니 이거를 좀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독서를 안 하고 내가 다른 활동을 하다가 정 필요하면은 3학년 때 이게 필수니까 이때 이런 활동을 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내용을 먼 미래에 대한 어떠한 전략적 계획을 한 번쯤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2학년 때 3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는지 이 학교는 이걸로 한 번쯤은 확인을 해 보시는 과정을 저는 추천해 드린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이 정도 해드렸으면 홈페이지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좀 충분히 좀 이해되셨을 것 같은데, 그죠? 예. 그러니까 홈페이지 또 홈페이지인데 일단 학교 알림에부터 학교 알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한번 보시고 그렇죠. 그런 거 하시면 충분히 얼마든지 요 정도 이 팁을 갖고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학교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일단 현장에 가야 돼요. 가능하시면 이제 학교에 가서 그 예비 소집일, 그다음에 뭐 학부모 그 간담회, 뭐 소집일 이런 데 가고 그다음에 슬쩍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뭐 그런 어떤 노력들을 조금 현장감을 좀 익히신다면 뭐 충분히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좀 얻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요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정보들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의 어떤 학교의 특성과 정보를 좀 취합하시는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2학년이나 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 그 다음에 뭐 중학생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분들 이런 식으로 준용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요 내용에 확대되어지는 버전으로 각각 활용하신다면은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뭐 마무리 하실 말씀? 아니 없습니다. 네, 이제 좀 지쳐 보이십니다. 급 지쳐 보이십니다. 아니에요. 네, 자, 여기서 그 커피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럼요. 그렇죠. 새우쌤 먹는 커피 훔쳐 먹다가, 그렇죠? 이상하게 믹스 안 먹는데, 이상하게 그 믹스만 맛있어가지고 훔쳐 먹다가 한 박스 샀어요. 자, 뭐 다른 얘기였습니다. 뭐 얘기한다고 협찬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이 협찬하실 수도 있죠. 뭘 괜찮습니다. 아유, 그렇죠. 괜찮습니다. 자, 저희 오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고등학교 배정된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학교 알림이 정보나 학교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어떤 것을 주목하면서 보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가졌습니다. 네. 저도 이제 말이 꼬이네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맞춰도 되겠죠? 예,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